나가라 그랬지. 내가 나를 버렸잖아. 요양원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내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날 엄마의 눈은 낯설고 차가웠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 얼굴에 던지시며 내가 너 같은 딸 낳은 게 죄다. 그 한마디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저는 박순자 66살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딸 윤정이는 결혼해 외지에서 직장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 삶은 남편이 떠난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제 하루는 고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집안을 둘러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자 밥을 짓죠. 가끔 TV를 켜놓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요양원에 계신 엄마 김말자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버림이었던 순간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 선택의 끝에 서 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지 1년하고도 넉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딸도 멀리 있고 돈도 빠듯하고 무엇보다 엄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였을까? 그날 엄마가 던진 수건과 함께 제 가슴에도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딸이, 한 엄마가, 그리고 늙어가는 한 사람이 마주한 후회와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겠어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땐 부모님 말씀 거역 못하고, 결혼하면 시댁 눈치 보고, 아이 낳으면 애 키우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었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 김말자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며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추운 겨울에도 손이 트도록 무 씻고 배추 다듬고 여름엔 땀범벅이 되어 좌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땐 그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엄마는 깨끗한 옷 입고 학교에 오는데 우리 엄마는 손에서 흙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넌 공부해서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넌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아야 해. 그 말을 듣고 자란 저는 엄마가 바라던 대로 평범하게 결혼했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딸 윤정이 태어나고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집을 꾸렸죠. 엄마는 가끔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손주 보러 오신다며 김치며 반찬을 잔뜩 들고 오셨죠. 저는 그때마다 엄마 우리 다 있어요 했지만 엄마는 그냥 웃으시며 냉장고를 채우고 가셨습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어요. 윤정이는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했고 저는 어느새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졌어요. 보험금과 연금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전화하셨잖아요. 아니, 난 안 했는데?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거나 방금 식사하셨는데 밥 안 줬냐고 물으시거나 저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늙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집 주소를 잊어버리셨어요. 장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으셨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시죠? 어르신이 여기서 3시간째 계세요. 집을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그날 경찰서에서 엄마를 데려올 때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도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너 누구냐?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해요. 치매.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를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엄마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밤낮이 바뀌셨어요. 밤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시려고 하거나 부엌에 불을 켜놓고 뭘 하시다가 깜빡하시거나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엄마를 보살피고 밤에는 한쪽 눈 뜨고 자야 했어요. 혹시 엄마가 나가시진 않을까?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진 않을까?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니 제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거울을 보면 늙은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딸 윤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좀 힘들구나. 엄마, 제가 가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이들도 손이 많이 가고 윤정이도 힘든 거 알아요. 두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고된지 그 애한테 짐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또 집을 나가셨어요. 이번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골목을 헤매고 계셨죠.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데려다 주셨어요. 엄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가신 거예요? 집에 가야 해. 순자가 기다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르신다는 걸. 엄마 머릿속의 순자는 어린 저였고 엄마는 그 아이를 찾아 집을 나가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저를 도둑으로 오해하셨죠. 내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왔어? 나가. 제 집인데 제가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 살려. 날 죽이려고 해. 이웃들이 항의하러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건강도 한계였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현관문 열고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119를 불러줬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쓰러지면 누가 어르신을 돌보겠어요?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은 멀리 있고 친척은 없고 돈도 넉넉지 않고 그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럼 난 불효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에서 더 이상 엄마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쓰러지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윤정아 엄마 생각인데 할머니를 요양원에. 전화 너머 윤정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윤정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군데를 돌아다녔죠. 어떤 곳은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시설이 낡았고, 어떤 곳은 직원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결국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제 연금으로 간신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짐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옷까지 세면도구, 사진 몇 장. 엄마의 일생이 그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어요. 엄마는 그날따라 정신이 맑으셨어요. 순자야,
우리 어디 가니? 엄마, 잠깐 좋은 데 다녀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순자야, 나 여기 싫어. 집에 가자. 엄마 여기가 좋은 데예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싫어. 나 집에 갈래. 순자야, 제발.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엄마를 안으로 모셨어요. 엄마는 뒤돌아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 순자야.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서 한동안 차를 출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은 더 조용했어요. 엄마가 쓰시던 방에는 엄마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 나는 지금 엄마를 버린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엄마를 모신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매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엄마는 저를 외면하셨어요. 어떤 날은 아예 저를 못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알아보시면서도 화를 내셨죠. 넌 왜 왔어? 나 버려놓고 뭐하러 왔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요양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보름에 한 번.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어요. 엄마가 날 못 알아보시는데 뭐하러 가? 가봤자 상처만 받고 오는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엄마를 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께서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황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죠.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더 작아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엄마는 더 늙으셨어요.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어요.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평생 저를 키우셨죠. 시장 바닥에서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이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셨어요. 엄마, 엄마는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제가 미안해야 할 사람인데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하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여기 모셔서.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괜찮아, 순자야. 넌 잘했어.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치매로 기억은 흐려졌지만 엄마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날 저는 엄마 곁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그냥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건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 둘 다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요양원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갈 때 죄책감 대신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는 엄마와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곁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엄마는 저를 알아보실 때도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옛날 트로트였죠. 엄마는 눈을 감고 고개를 까딱이셨어요.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걸 보니 노랫말을 따라 부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엄마 손톱을 깎아드렸어요. 작고 누런 손톱을 조심조심 다듬으며 생각했죠. 어릴 때 엄마가 내 손톱을 이렇게 깎아주셨겠구나.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머리도 빗겨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따뜻한 차도 함께 마셨어요. 요양원 직원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딸분이 자주 오시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도 제 방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제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제 얼굴은, 제 목소리는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저도 변했어요. 요양원에 엄마를 모신 건 저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란 게 없더라고요. 그저 그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죠. 딸 윤정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윤정아, 엄마가 할머니 보고 왔어. 엄마, 할머니 어때요? 응, 괜찮으시더라. 우리 다음 주말에 같이 갈래? 윤정이는 기뻐했어요. 그래요, 엄마.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다음 주말 우리 가족은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엄마는 증손주들을 보고 신기해 하셨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머니 하며 손을 잡았죠. 엄마는 아이들을 쓰다듬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작은 교감 속에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제 이름을 기억 못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모녀였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좋아 보이셨어요. 엄마도 편해 보이고요. 응, 엄마도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 엄마, 잘하신 거예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셨으면 엄마도 할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윤정이 말이 맞았어요. 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다면 저도 쓰러지고 엄마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요양원이라는 선택은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딸로서, 사람으로서 엄마 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후로 저는 제 삶도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일만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몇 주 지나니 허리도 덜 아프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차도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더라고요. 누구는 아픈 남편을 돌보고 누구는 손주 육아를 도맡아 하고 누구는 홀로 외롭게 지내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니까 다행이지.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잖아. 그런 소박한 말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요즘은 엄마 만나러 가는 길이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엄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걸었죠.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엄마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좋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기억은 흐릿해도 지금 이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딸의 손길을. 그래서 깨달았어요. 효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것, 엄마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어요.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이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이 그 순간 최선이었다면 스스로를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걸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모시는 게 힘드신가요?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죄책감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신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삶도 지켜야 해요. 혼자 다 짊어지다가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되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요양원을 선택하는 건 버림이 아니에요. 그건 현명한 선택이고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뵙고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요. 이름도 얼굴도 잊힐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은 남아요.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함께 있는 그 순간의 온기는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늙어가고 있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매일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진짜 효도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늙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겠죠. 그때 우리 자식들도 지금 우리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덜 괴로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성장하고 배우고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들려드리는 것도 들어주시는 것도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해서요. 지난주 화요일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였어요. 엄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저를 알아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엄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 자신을 토닥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건 많은 걸 잃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걸 깨닫는 일이기도 해요. 젊었을 땐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 최선이면 충분하다는 것,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네요.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그 아침이 여러분께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